우리가 지약사 독서 2단원이죠. 그 중에서도 소단원 1에 있는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독서 교과서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2단원에서는 읽기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약사 독서의 2단원의 첫 번째 단원 역시 사실적 읽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자 친구들에게 이것을 이제 수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사실적 읽기라는 건 과연 뭐냐? 이걸 우리 친구들이 꼭 내신을 준비할 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친구들이 단원의 목표를 공부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사실적 읽기는요, 글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 읽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사실적 읽기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글에 담긴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삼아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개입시켜 글의 내용을 추론하거나 비판하거나 글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사실적 읽기를 배우고요. 2단원의 추론적 읽기, 3단원의 비판적 읽기, 4단원의 감상적 읽기, 5단원의 창의적 읽기, 이걸 다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사실적 읽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적 읽기의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요,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게 바로 사실적 읽기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문장들의 중요도를 매기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친구들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된다. 무엇에 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중심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도 평정은 문단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핵심 주장이나 주요 정보가 담겨있는 문단의 중요도는 높게 평정될 거고, 중복되거나 부연되거나 사소한 내용은 중요도가 낮게 평정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그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즉 이게 바로 글의 화제를 찾는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글의 진수를 파악하는 일이죠. 이런 걸 파악하면 친구들이 중요한 내용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사실적 읽기의 방법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종합하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적 읽기에 들어가요. 따라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예를 들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대조, 예시, 열거, 분류, 분석, 인과, 유추, 서사, 과정 등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 이것도 사실적 읽기이고요. 그리고 요약하면서 종합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적 읽기구나라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다음 단원에선 추론적 읽기, 그리고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주제통합적 읽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바로 사실적 읽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실적 읽기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나 봤더니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이라는 설명문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글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설명문이고요. 당연히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재는 한옥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옥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지혜로운 집이래요. 그럼 한옥이 왜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문의 첫 글을 머리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말 아니고 머리말이에요. 이건 사이시옷을 잘못 쓰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라고 여러분 시작을 하죠. 이것은 어떤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러분, 친자연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심리적 안정감, 미적 쾌감을 주는 걸 우리가 친자연적이라고 하네요.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하고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유인 거죠. 그러나 친자연적이라는 말에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이건 여러분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한대요. 이게 바로 친자연적이라는 의미에 담긴 부정적 의미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긍정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친자연적이라는 의미의 어떤 대조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는 한옥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오는 편견이다. 이는 뭡니까? 그쵸. 앞에서 말했던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말은요. 이게 왜 설정이 안 되죠? 그쵸? 자, 이것이 바로 이는이라고 지금 받아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편견이자 오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머리말에서는요, 한옥이 불편하다는 인식에 대한 어떤 편견을 소개하고 있죠. 한옥이 불편하다는 편견 혹은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죠. 자, 이제 바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 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이다. 자연환기가 봉쇄된 것인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은 격이다. 자, 그럼 바로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있는 형상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그렇지. 자연환기가 봉쇄된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되게 이렇게 좀 네모가 잘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참 안 돼요. 정말 스트레스 받죠? 자, 볼게요. 우리가 자연환기가 봉쇄된다라는 것을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있다라고 지금 비유해서 표현을 한대요. 더운 여름에는 얇은 반소매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를 입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다. 집도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된다.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집도 상식과 이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요, 문이 안 열린다고 했죠, 창문이. 그래서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 에어컨을 넣은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대요. 그래서 여름에도 얇은 반소매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하나 여러 개를 입는 게 상식이고 이치인데 지금의 건물들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이 건물들은요, 어떤 상식과 이치에 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반해 우리의 한옥은요,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건물이래요. 따라서 상식과 이치에 맞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한옥은요, 과학적 방식을 잘 활용하고 있대요. 이를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 부를 수 있다.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 등과 같은 말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 곧 자연적이다. 자, 여러분, 우리 부제가 통의 원리였죠. 그렇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의 원리라는 건요, 굉장히 중심적인 키워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의 부제이자 핵심어이니까 우리가 파악을 잘 해야겠네요. 근데 그때 이 통이라는 건 뭔가 봤더니 통풍, 환기, 순환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대요. 따라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지금 한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통의 원리를 잘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통의 원리는요, 거시기후에 맞춰서 바람기를 내는 것이래요. 여기서 거시기후란 계절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현상을 말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하죠. 거시기후의 정의를 지금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글은요, 정의의 방법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다. 자, 여러분, 바람길의 방향은요, 남향 혹은 남동향이래요. 왜요? 그때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람길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다? 거시기후를 고려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옥에서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 바람이 돌아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어가지 않도록 했다. 이게 바로 바람길을 만들 때 고려할 점, 고려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문단에서 읽고 있는 내용은요, 통의 원리, 그 중에서도 1번 원리를 얘기했고요. 그게 바로 바람기를 내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 자, 여러분,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 볼까요? 요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죠. 사랑채는 대부분 방을 혹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내기 쉽다.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것만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랑채는요, 바람이 잘 통한대요. 이유는요, 보통 방의 앞뒷면에 마주보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창문 2개만 열어주면요, 바람이 서로 잘 통한대요. 이게 바로 사랑채에서 바람길이 쉽게 만들어지는 방법인 거죠.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여름철에 바람을 집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하다.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안채의 바람길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방법들인 거죠.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중문은 남쪽, 대청은 북쪽에 두었대요. 이유는요, 안채의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인 거죠. 를 만들 때 고려한 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유는 안채는 좀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 했죠.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고려할 점이겠죠. 나무창을 설치한 이유 역시 안채에다가 바람을 끌어오기 위해서인 거네요. 그 이유는 안채는 좀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끌어오기가 사랑채에 비해서는 어렵다라고 했죠. 이 창은 나무창이죠.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운 여름 중문과 대청 뒷면에 창을 모두 연 순간 단번에 바람길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추운 겨울 나무창을 닫으면 대청 뒷면은 완전히 막혀 매서운 겨울의 북서풍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안채와 사랑채에서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 근데 좀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죠. 사랑채는 만들기 쉬운 반면 안채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된다. 정려창 고택 안대문의 서보자. 여러분, 정려창 고택이라고 어떤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는 거 지금 알 수 있겠죠. 내가 안대문에 들어온 바람이 된 것 같다. 중문을 통과한 나는 앞마당을 지나 대청을 타고 올라 뒷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여행을 한다. 자, 여러분, 중문을 통과해서 앞마당을 지나서 대청을 타고 올라서 뒷창으로 나간다. 이게 바람의 방향인 거죠. 이처럼 바람길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 더위를 참아낼 수 있다. 활짝 열어젖힐수록 바람길은 신장로가 나듯, 여러분, 지규법이죠. 명쾌하게 뚫린다. 이 길을 따라 한반도의 여름 대표 바람인 남동풍이 집을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레 훑고 지나간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의 예시인 정려창 고택의 예시로 바람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와중에 지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바람이 시원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요.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 여러분, 통의 원리가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핵심어였죠.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1번은요. 거시기후를 활용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미시기후래요. 자, 미시기후란 숲과 산새, 지새와 물길 등 각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내는 구체적인 기후현상이다. 그럼 이게 바로 정의이죠. 도시에서는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는 배산 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앞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통의 원리의 두 번째 방법이 나왔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미시기후를 고려하여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거래요. 자, 이어서요.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가열된 부분이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져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부분은 내려오게 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기체나 액체 전체가 고르게 가열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 자, 여러분, 대류의
정의가 지금 소개되고 있죠. 이게 바로 대류의 정의이네요.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서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진공을 채우기 위해 바람이 불어온다. 그쵸, 여러분? 진공은 뭐겠어요? 이 마당의 공기 상태를 진공 상태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집이 있고요. 여기가 마당이라고 할 때 이 마당에 공기가 이렇게 더워져서 열을 받으면은 가벼워져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밀도가 작아져서. 그쵸? 그럼 여기가 진공 상태처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대청뒤에서 불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찬 것이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왜요? 찬 것은 밀도가 크니까. 그쵸?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는 거죠. 둘 가운데 찬 것은 대청뒤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럼 여러분, 대청뒤에서 부는 바람이 밀도가 큰 바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대개 대청뒤에는 숲이 있는데 이곳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이유는요, 밀도가 크기 때문이죠. 한옥을 숲 앞에 짓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때문은 뭐다? 찬 바람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는 거죠. 숲은 찬 공기가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한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다. 대청 근처에 집 주변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다. 대청에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또한 담을 낮게 했는데 담이 높으면 이 역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요, 대청 근처에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담장을 높게 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이유는 둘 다 뭐다? 바람을 끌어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바람을 쉽게 끌어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한옥에서 마당에 바람을 끌어오게 하는 방법인 거죠. 밀도를 통한 대류 현상을 활용하는 거였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하는 데에는 지붕에 처마가 큰 기여를 한다. 관 가정의 안치 앞마당은 폭에 비해 지붕 처마가 많이 돌출해 있는데, 이는 앞마당으로 흘러들어온 찬바람을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돌출한 지붕 처마는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마당 안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며, 그 결과로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한옥의 안채가 특히 여름에 서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뭡니까? 돌출한 처마 때문이다 라는 거죠. 돌출한 처마의 지붕 덕분이래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의 기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처마 지붕의 기능인 거죠. 그건 뭐다? 공기 주머니를 보존하는 거인 거죠. 마당에 들어온 공기. 자, 마지막 이제 결말 부분, 맺은말 부분입니다. 안 어렵죠? 자, 우리 조상은 한옥의 통해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옥에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었다. 또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도록 했고,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 들어온 바람을 머물도록 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1문단부터 8문단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설명문의 끝부분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처럼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한옥의 가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의 의미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은요, 한옥이 친자연적이다. 아이고, 오타가 났죠? 적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자, 이 글은요, 설명문이기 때문에 한옥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설명적이고 한옥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요, 사실 한옥의 통의 원리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친자연적 이고 과학적인 한옥의 통의 원리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조의 방법도 있었고요. 예시도 있었고 정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한번 잘 정리해 보고요. 학습 활동을 꼼꼼히 채워보면서 글 좀 폭넓게 깊게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학습 활동이 채우기 귀찮아 보여도 이게 다 또 변형돼서 객관식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활동에서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맙시다.